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좀 낙폭이 커요. 예,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 지수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하락.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대부분 이제 떨어져서 시작을 했다가 다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하락세를 갖다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전일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 지금 반도체 이 D램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의 약세가 이 4분기에 좀 이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항상 답답한 게 항상 매년 이 반도체는요 4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항상 4분기 때 별로 안 좋고, 예, 그 다음에 이 해가 넘어가서 내년 이제 상반기가 되면 이제 좋아지고 이제 이런 시기였거든요. 작년에, 이게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데 주가는 반대로 가요. 작년에도 3분기 실적이 좋대요. 좋은데 4분기 실적이 나쁘대요. 그래서 주가가 내릴 거래. 근데 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석 달 동안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예. 이때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4분기는 나쁜데 내년 1, 4분기 때부터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막상 1, 4분기 딱 되니까 상반기 되니까 이제 다시 D램 가격이 별로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올 1년 내내 예, 주가를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 약세를 갖다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가를 움직인 다음에 그 이유를 발표하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찍고 올라갈 때도 그런 얘기를 다 왜 몰랐어요. 4분기 때 D램 가격 안 좋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빌미 삼아 가지고선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보면 요렇게 지금 계속 제가 이 77,700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으면은 이 60일선을 갖다가 결국 못 넘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넘으면은 예, 3개월짜리 실적선이에요. 이게 분기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분기선인데 이 60일선이 3개월짜리 선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냐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거든. 예. 근데 지금은 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올리겠다. 그러면서 예, 지금 뭐 필라델피아 지수 떨어진 거, 그다음에 D램 가격 하락이 앞으로 4분기에 예, 반도체 가격이 약세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주가에 지금 선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으니까 3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올리겠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좋을 때까지는 올려놓고선 예, 그 다음에 4분기 때 안 좋을 거니까 이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주가를 내리고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다들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여기까지 딱 올려놓고선 60일선 못 넘으니까 여기서 그 핑계를 대가지고 어제 오늘 주가를 딱 떨어뜨립니다. 이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이 큰 세력이 양아치도 아니고 예, 참 제가 오늘 이 떨어진 걸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그러면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결국은 4분기에 대한 이 메모리 가격,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이 그러면 주가에 선 반영돼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 악재는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 실적대로 간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21선을 갭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선 주가가 지금 다시 이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됐지만 예, 지금 전저점이었던 부분이 72,500원입니다. 이때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예, 그러면은 72,000원 부근 이 전저점 찍었던 부분은 예,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지금 뭐 떨어졌으니까 이 매도를 한다든지 손절을 한다든지 예, 지금 갑자기 최근에 좋아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갈 길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지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예.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지금 이 매도한 물량이 전일에 조금 나오고요. 오늘도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나왔겠죠. 지금 뭐 집계가 다 안 됐지만은 대략적으로 사고 팔고 이 합계 집계를 내면은 약 한 250만 주 정도, 250만 주 정도가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항상 뭐 사게 되면은 한 150만 주에서 300만 주 사고 팔 때도 그 정도 팔았으니까 오늘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 250만 주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자, 그리고 결국은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올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에 대한 또 기대감을 반영시켜서 주가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정도를 이 선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이 3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될 때가 되는데, 자, 이게 4분기 때 안 좋다 그래가지고선 주가를 내렸다 그러면은 내년 1, 4분기, 2, 4분기 정도에는 2, 4분기 때는 지금 좋아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6개월을 반영시키면은 맞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4분기 3개월, 내년 1, 4분기 1개월. 자, 그러면 6개월을 선반영시킨다 그러면은 이제는 3분기가 끝나게 되면 다음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4분기 때는 항상 매년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고 이 부분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하락을 또 이 악재에 다 반영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네가 매수한 게 있는데, 지네가 여기서 지금 한 달 동안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뭐 다 팔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는 한 72,000원대, 지난번 최저점이었던 73,000원을 살짝 깼었던 요 부분 정도까지 해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견뎌야 될 때이고 이거를 그 손절하거나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이제 내려서 싸질 때는 또 매수의 찬스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악재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대형주는 이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자, 뭐 대형주를 짧게 뭐 단타로 보고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점에 주가가 악재가 나와서 좀 주가가 내렸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기업도 아니고 뭐 코스닥 잡주처럼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내렸을 때 자, 어디가 저점인가를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 업황에 대한 얘기, 자,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저점을 찾아간다면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갑작스러운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뭐 증권사 리포트가 또 이 하향 조정 10만원, 11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좀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를 증권사에서 또 내니까 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데 항상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였을 때가 어떻게 지나고 보면 항상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꼭 양아치처럼 그렇게 이 하향 조정 얘기를 내놓고 지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싸게 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저점에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250만 주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 숫자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집계가 됐네요. 한 560만 주 정도가 지금 나와줬습니다. 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팔긴 팔았습니다. 자, 지금은 좀 견뎌야 될 때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주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켜놓고선 또 외국인들이 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또 반등을 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반등 시점을 제가 잘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매스컴에서 뭐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고 항상 공포가 와야 그 부분이 최저점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또 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자 10만 원까지 또 다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10만 원을 콕 찍고 반등을 좀 주면서 자, 이 큰 반등은 아니지만은 이제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고 가다가 최근에 조금 약세다. 외국인 조금 매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일이 있을 줄을 얘네들은 미리 이제 좀 짐작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세를 펼쳐놓고 자, D램 가격 하락 또 이 4분기 이 메모리 가격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을 주가에 이제 선반영시킨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이제 실적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특히 반도체 가격이 또 이 주가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또 이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도 주가를 조정을 시켰는데 결국은 4분기 D램 가격이 하락한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주가를 좀 내려서 이 주가에 선 반영시켜서 주가가 내리게 되면은 악재를 다 이미 미리 반영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나빠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나빠질 일은 없다.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 이 회복세를 주가가 다음 분기 이후에 이제 또 반영을 시킨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약간의 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말 그대로 단기 조정이고 또 한번 반등을 다시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10만 원까지 또 이제 주가가 내려왔지만 뭐 약세가 조금 더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게 되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항상 이때도 안 좋다 해놓고선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놓고선 외국인이 쭉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또 조정을 보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매도의 시점은 아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자,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는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의 시점 또는 또 추가 매수의 시점은 외국인이 다시 지난번처럼 저점을 딛고 들어왔을 때가 매수의 시점으로 보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5일선, 20일선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약세를 보이겠죠. 자, 그럼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게 되면은 다시 이 5일선 위로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안정을 찾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진입 시점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일단 오늘 국내 지수가 시가가 일단 하락해 가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가가 출발 가격이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대부분이 다 장중에 이 반등을 주면서 양봉으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자, 현대차도 지난번 저점이었던 이 20만 원대 종가상 20만 원 위로 일단은 올렸어요. 자, 물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 20만 원 찍고 반등했던 자, 요 자리를 어떻게 지지를 해줄 것이냐.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데 자, 이제 어느 정도 현대차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슬슬 저점이 이 바닥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현대차가 참 차도 잘 만들고 최근에 뭐 제네시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차를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현대차가 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참 잘 만들고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수출도 많이 알고 실적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생산 공급이 수요를 좀 못 따라가서 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생산에 좀 차질이 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좋긴 좋지만 많이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내려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21선 위로 올라타야지 일단 추세가 전환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 자체가 빌빌거리고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조금이나마 이제 들어와 줬습니다. 워낙 마이너스로 출발하게 되니까 또 이 반등을 갖다가 살짝 주면서 20만 원을 일단 지키는 모습인데 자, 이제 이 업황이 순환매를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이 올해 4분기 또 내년 상반기 이때쯤이면 한번 이제 업종의 순환매로 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뭐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4분기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작년 12월 달부터 슬슬 오르다가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딱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 오르기 전에요. 자, 이걸 요렇게 한번 봐봐요. 현대차가 작년 여름에 한번 쫙 7월 달, 8월 달에 쫙 올랐어요. 그리고선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1월 달 들어서 이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28만 9천 원, 거의 29만 원 가까이 28만 9천 원까지 단 하루 이틀 만에 다 올렸어요.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자, 올린 거는 이틀이고 이 3일 동안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 이렇게 단 이틀 만에 이거를 올린 겁니다. 무려 한 40%? 40%를 뭐 테마주나 급등주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 현대차 같이 이 코스피 200에 이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렇게 갑니까?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이때 그렇게 올랐고 현대차도 이렇게 올랐고 참 드문 일이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봐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이 고점이 여기야. 그 다음에 얘가 20만 원 시작했던 가격대가 여기 20만 원 이제 여기죠. 이틀 만에 올렸던 폭을 그죠? 이틀 만에 올렸던 폭을 1년 내내 이 안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1년 내내. 거의 이제 이 지금 9개월,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죠. 9월 말이니까. 거의 10달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출발했던 이 지점을 다시 여기까지 내려놓고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다져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과거에 저항이었던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돌파한 자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돌파한 자리가 저항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20만 원대는 여기서 물론 뭐 조금 뭐 지수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 올랐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근에서는 이제 슬슬 저점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냐 요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전기차고 또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또 발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선두주자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날아가는데 왜 현대차가 못 가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수급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 약세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현대차는 큰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년 동안 상반기 때는 빌빌거리다가요 하반기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올 이 급등한 것 때문에 이 급등한 것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미들을 다 일단 이 힘들게 해서 지치게 해서 다 매도를 뺐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될 타이밍이 돼가고 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잘 지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뭐 쌍바닥 등의 이 패턴 혹은 뭐 쓰리바닥 자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면 외국인이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반등이 주어졌을 때 이 기아냐 현대차냐 또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기아를 보시면 기아도 잡아요. 자, 요렇게 지금 딱 봅시다. 지난번에 8월 달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한번 탁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점 찍고선 다시 떨어지기 전자리까지 88,000원까지 주가가 쭉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요 구간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매도세가 나오니까 이제 좀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자, 그래서 지수가 이제 이 주가 하락의 이 원인이 되면서 내렸지만,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쭉 올려가지고선 다시 8만원대를 복귀를 했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자, 이거 8만원까지 다 내려왔는데 8만원을 깰 것 같다. 근데 이제 전저점 부근을 안 깨고 좀 아래 꼬리를 달고 버텨주면은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예 마이너스로 출발을 시켜가지고선 장중에 또 반등을 주고 양봉으로. 그래서 결국은 전일보다는 한 1.6% 정도 이렇게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8만 원대를 지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전 저점 지난번에 하락을 했던 이 전 저점을 딱 지지를 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이 된다. 자,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수급적인 면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이 또 소폭 이나마 조금 들어와 주면서 일단 8만 원대 주가 방어에는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뭐 당분간 조금 글로벌적으로나 이 금리 인상 또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된 그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를 바로는 반등시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잘 지지를 하면 지수 반등 시에는 또 기아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중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아가 우세하다. 자, 근데 현대하고 기아차가 지금 보면은 기아차가 참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최근에 이제 K 시리즈 뭐 K8, K5 이런 차가 이 제네시스라든지 또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보다도 해외 수출, 뭐 유럽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승률이요. 물론 현대가 이 기아보다는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 좀 더 인지도가 있지만 이 기아 현대는 이제 그냥 답보 상태라 그러면은 기아는 현대보다 좀 낮았지만은 이게 상승 추세라고 해요. 자, 그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좀 기아가 최근에 자동차들이 이 디자인 부분에서 디자인 기아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 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좀 호평을 받으면서 반등을 갖다가 주고 있고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EV6를 저도 이제 봤는데요.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봤어요. 운전하다 보니까 EV6가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아이오닉은 모르겠어요. 근데 EV6는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EV6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조금 더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반등 시에는 기아의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 조정장이 왔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조정장이 또 왔다가 또 조정장이 끝나고 나면 또 반등장이 또 쭉 하고 나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계속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자, 이럴 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종목을 갖다가 어떤 거가 또 교체를 했을 때 좀
좋을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이제 전화번호로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명하고 비중 또 평단가, 매수가, 뭐 사연 이런 것 좀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들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 이제 이 주가가 낮게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면서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또 이제 반등을 다 주면서 전일 종가까지는 일단 올리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좀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위로 이제 살짝 올라왔지만 11선 맞고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11만 5천 원대 지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5일선이 이제 하락 추세였던 5일선이 서서히 이 각도가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서서히 꺾여서 이제 수평이 되게 된다. 수평이 돼야지만 다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카카오는 일단 지난번 카카오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는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아서 뭐 이 미국 지수의 영향으로 이제 한번 팍 내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자, 오늘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또 양봉을 그리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이 11만 5천 원대 자, 이 부근 이 직전에 딱 저점을 찍었던 이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제 또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자, 요렇게 왔다 갔다만 해주면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하나씩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주가의 반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지수가 이제 많이 내려서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양봉이 나와주면서 전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일단은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외국인 기관은 아직은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3일 동안 연속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또 이틀 동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큰 물량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시면 제가 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떨어졌을 때 이 거래량이 이제 줄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이 캔들이 막 이때는 막 이 길잖아요. 이 길이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다가 점점 캔들이 이제 좀 작아지고 원래 이 카카오의 움직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래량도 다시 줄어들고, 그죠? 평년의 거래량을 유지를 하면서 이 진폭이 좀 작아져야, 즉 이제 떨어져서 나올 물량은 다 나왔고, 그리고 악재에 대한 주가 반영도 어느 정도 다 돼서 바닥을 다져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또 올라갈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쫙 하고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때 이때는 또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던 애들이 거래량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반등할 자리를 만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슬슬 많이 줄고 있죠. 지난 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제 횡보했을 때의 이 평년 거래량 수준으로 많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나올 물량이 그만큼 다 나온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할 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세가 기관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크게 매도할 때 거의 한 100만 주에서 300만 주씩 매도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은 한 10만 주대에서 20만 주, 30만 주 정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좀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기간을 많이 두고선 지금 이제 카카오는 보여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막 V자 반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또 서서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전일에 이 40만 원을 깨는 게 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봤었는데, 자, 오늘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줄 알고선 휙 집어 던진 느낌이에요, 전일에. 자, 그랬다가 오늘 또 이 38만 원 저점을 딱 마이너스로 출발하니까 일단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없지만 그 매도세가 그게 크지가 않는다는 것이 일단은 또 반등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빌미가 되고요. 자, 그래서 네이버도 40만 원을 깼다가 38만 원을 딱 찍었는데, 얘가 만약에 엔벨롭에 온다, 엔벨롭이 온다 그러면은 또 아주 좋은 이 찬스가 됩니다. 거의 근 엔벨롭 근처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 바로 뭐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이제 이 21선을 이제 이렇게 반등을 여기서 이제 주면서 이 다시 한번 40만 원을 돌파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40만 원 위로 이제 복귀를 시켜 줘야지 되는데, 이 40만 원이 일단 이제 지지를 받다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은 이번에는 40만 원이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되기 때문에 40만 원 돌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이 21선을 이렇게 내려놓고선 이 40만 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바닥을 다지는 쌍바닥 등의 모양이 나오면서 여기 40만 원을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이 부근에서 버텨준다면 21선 돌파와 동시에 41선을 넘어갈 이런 확률이 지금 그런 이 패턴을 그릴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 40만 원대에서 지지받을 때에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못 나고, 자, 일단 40만 원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40만 원 이하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저점 찍고선 반등을 주면서 21선,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려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잡고 40만 원 돌파한 다음에 또 참 이렇게 있어야지 21선 이렇게 돌려서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줄 수는 있으나 다시 추세를 잡아서 돌려서 올라가려 그러면은 40만 원대 전후로 해서 상당 기간 지지를 보여야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모양처럼 돼요. 이때. 자, 보세요. 이때. 이 지난번에 한번 조정이 나왔을 텐데 봐요. 조정이 쭉 나오다가 엔벨롭 찍고 반등 나왔다가 61선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데드크로스가 쭉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이제 그리다가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봐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21선, 61선 얘기예요. 21선,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쫙 하고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요 기간이 딱 석 달 걸렸어요. 3개월. 왜 3개월일까요? 61선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61선이 3개월짜리 선이에요. 60일이니까 한 달이 20일이니까 2, 3은 6 해가지고 60일 3개월 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이버도 물론 뭐 갑작스럽게 확 해서 장대 양봉으로 빡 치고 올라가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지금 카카오 규제로 시작된 이 IT 기업들의 규제가 또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못 가고 좀 횡보를 하고 1단 하락, 횡보하다가 2단 하락, 그리고 나서 약세를 보이겠지만 이 21선, 61선을 골든클로스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이버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또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네들은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오르고 뭐 연내 테이퍼링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9월달 내내 이제 새롭게 이제 편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죠. 지금 보면 다른 종목 다 떨어지고선 물론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 금융주들은 떨어지지도 않고 플러스로 출발해요.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 KB금융도 지금 또 한번 직전 전고점 이 부분을 이제는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테이퍼링 얘기가 8월 달에 나왔을 때 반등을 한번 줬다가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완화하긴 할 건데 좀 이 비둘기파적 얘기가 많다. 이래가지고 좀 조정을 보였으니까 이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많고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벌써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5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수급이 이 안에서 얼마큼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자, KB금융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관과 더불어서 쌍끌이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전일에 이 100만 주 들어온 게 아주 컸어요. 왜냐? 이게 100만 주 들어오는 게 그동안에 121선 전고점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돌파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돌파 때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신뢰감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 받더라도 금융주들 또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요. 신한지주는 전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전일에 이 KB금융은 오늘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신한지주는 어제 전고점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4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돌파를 할 때 이 수급이 또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오고 오늘 조금 쉬었다 가는 모습인데 역시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이 좀 팔았어요. 오늘 기관이 냅다 많이 팔았죠.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자, 그래서 또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KB금융보다는 신한지주 쪽이 상승력이 조금 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또 조금 수익이 낮다고 또 홀랑 파는 모양인데 뭐 괜찮습니다. 자, 저기 이 부근에서 4만 원 넘기 전에는 4만 원 넘기 전에는 조정이 나올 때 누가 사나 봐봐요. 그것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여기 조정 여기서 못 산 게 아깝네. 이제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가 또 한번 찬스가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채금리가 지금 엄청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악재인데 또 이런 금융주들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성화재도 역시 전일에도 조정을 받을 때도 양봉으로 올리고 오늘도 장중에 또 이 전고점까지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보면 참 이런 대형주들도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탁딱 맞아서 움직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제 바로 직전 최고점이 23만 7천 원이었어요. 요게 꼭대기요. 요게 23만 7천 원이었는데 자, 여기를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23만 7천 원입니다. 딱 전고점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싹 또 올라갔으니까 또 단기적으로 이 팔아먹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나오면서 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주는 모습이다. 자, 삼성화재는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저점을 쫙 이어요. 고점도 쫙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딱딱 맞아갑니다. 저점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점과 고점을 터널을 이렇게 쭉 이루면서 간다. 자, 가면서 주가가 이제 또 좀 올랐으면은 좀 조정 나오면 되겠죠. 조정 나오면은 좀 하단, 또 올라가면 상단. 자, 요런 식의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이 이제 그려질라 그러면은 일단 또 전고점을 돌파를 주게 되면 오히려 저점까지 안 내려오고 또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가면은 더 좋겠죠. 지금 자, 삼성화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도 보면 자, 최근에 이제 이 반등은 이 기관에서 해주고 있어요. 예, 기관이 오늘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은 팔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요렇게 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또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이 서로 주가가 오를 때나 주가가 내릴 때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종목이 좋다. 개인은 여기서는 얘네들이 신경도 안 쓰고 지네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면 그런 주식이 훨씬 더 잘 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수급적인 면에서도 양호하면서 턴런을 이루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각 건설주들이요. 자, 건설주들도 오늘 현대건설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 지난 7월 달에 실적 발표 날 때 이때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하락을 했다가 이 부분까지 이제 다 떨어지기 직전 자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56,000원. 네. 딱 여기가 떨어지기 직전의 자리예요. 이때가 21선을 깼을 때의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56,000원이. 그러니까 얘가 56,000원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도 사고 기관이 사고 외국인 사고 쌍끌이 사고 그리고 나서 예, 수익이 낮다. 전고점이다. 이제 팔자. 그래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요. 근데 물론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하고 예, 맞물리니까 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까만 선 121선을 딱 지지해 주기를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뭐 121선을 지수가 하락하니까 이런 이 코스피 200의 현대건설이나 이 이름 있는 업종 대표주들 그 대형 종목들은 영향을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받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또 다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5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왜냐면 지난번에 5만원 이 라운드 피겨 부분이 121선이 있었고 요 이제 49,000원 부근에 중심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지수가 밀면서 한 차례 살짝 밀었다가 이렇게 깨는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되는 부분을 살짝 깼다가 복귀가 되면은 더 많이 오른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저점 부근, 자, 이 5만원대를 이제 지지하는 오늘 그런 양봉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5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을 다시 한번,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내릴 때요. 이때도 외국인이 느닷없이 집중적으로 쫙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조정을 딱 보이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점 깨고 조정 보이는 그 순간에 예,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다. 자, 그래서 또 현대건설 조정 이후에 외국인 또 들어오고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거래량이 이제 별로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만큼만 들어오네요 보니까. 자, 그렇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데는 이 정도 물량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121선 위로 봐요. 중심선 부근을 딱 지지를 했어요 오늘. 자,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121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53,000원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될 때 건설주들의 반등이 더 잘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입니다. DLENC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 조정 구간인데 조정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들어와 주고 있다가 오늘은 좀 내 매도가 나왔는데 자, 지난번 요 14만 5천 원을 딱 돌파를 못하는 요때가 조금 이제 제가 이 문제의 캔들이다. 요 캔들이 나왔을 때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저점이었던 12만 5천 원. 자, 여기 또 엠벨이 또 있어요. 예. 좀 하락폭이 이 현대건설보다는 좀 더 있죠. 왜냐면 비슷한데 올라갈 때 현대건설보다도 좀 덜 올라가서 그래요. DLENC가. 수급적인 면에서 보니까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조정 시에 좀 지금 최근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DLENC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와 줘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번 조정이 끝나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쌍바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바닥 모양을 만들고선 올라가게 되면은 14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DL ESG는 14만 5천 원대를 돌파를 시켜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향후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14만 5천 원을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예,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른 종목들은 예, 또 반등을 꽤 줬어요. 예. 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 플러스로 주가를 갖다가 이제 오후장까지 쭉 끌어올렸다. 자, 이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지난번 악재 이후에 악재가 나오기 전에 가격대를 돌파시켜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예, 뭐 좋죠. 예, 어쨌든 오르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오르면 좋죠. 자, 그런데 삼성 SDI는 예, 자,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조정 이렇게 지금 추세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계속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나마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정표다,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 SDI보다는 이 소재 쪽, 또 부품 장비 이쪽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전일하고 오늘하고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세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 SDI도 중심선을 이탈을 했다. 자, 오늘 뭐 중심선 이탈, 121선 이탈을 할 정도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지만 자,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일단 양봉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이후에 삼성 SDI는 이 오늘 잠시나마 70만 원을 깼어요. 69만 5천 원까지 한번 딱 찍었다가 얼른 다시 이제 70만 원 위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 121선 그다음에 중심선 이 부분을 빨리 다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72만 원대로는 빨리 올라와 줘야 추세를 마지막 지지가 되는 추세를 안 깨고서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자, 아직 2차 전지가 순환매를 하고 있고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삼성 SDI도 자, 이 하락세를 이 조정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버텨주는 70만 원대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 부근 70만 원대 위에서 한번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요. 자, LG전자 이제 또 이 엔벨롭 근처까지 또 딱 왔네요. 예,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전일에 이 14만 원대를 깨는 게 좀 안 좋았다. 예.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또 아예 오늘 개파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지만 엔벨롭 부근에서 일단 버텨주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제 뭐 기술적으로 반등인 거고 과대 낙폭에 따른 이 반등인 거고 수급이 살아나고 추세가 전환돼야지 이제 제대로 올라갈 수 있죠. 아직은 LG전자는 실적에 대한 이 좀 우려, 실적이 좀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쫙 끌어내리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를 그냥 해버려야 돼요. 안 좋다 하면서 실적 발표가 딱 깠어. 근데 생각보다 좋아.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아주 나쁘진 않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래, 그렇다면 다음 분기 때는 좋아질 거야. 요렇게 지금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을 이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실적에 대한 이 악화 우려가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에는 이보다 나쁠 건 없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LG전자 아직은 조정 구간이지만 자, 또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또 하락세가 좀 큰 만큼 또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이 자리를 좀 이제는 엔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좀 밀리지 않고 좀 다시 한번 버텨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은 지난번처럼요. 또 5일선, 21선 또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근데 이제 다 단기예요. 여기서는 추세가 쭉 가거나 그런 것다기보다도 LG전자는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예, 그게 LG전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21선 안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들고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LG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버텨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저점에서 추세 전환하는 부분이 또 한번 추가로 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최근에 이제 조정 보이면서 어려워진 종목들이 있으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매수가, 평단가 이런 것들 적어가지고선 사연도 넣어주면 좋고요. 자, 그래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또 이제 이렇게 또 안 좋고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 또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언제나 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반등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잘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제가 잘 설명드리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